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요거를 이쪽으로 슉 날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리항 함수를 오늘은 이제 아쉽지만 오늘 답변하죠. 네, 유리항 함수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px를 qx로 나누는 항, 이거가 다 유리항이죠. 다항분의 다항이라면, 얘가 만약에 상수라면 그때는 그냥 다항이고요. 이게 만약에 함수적 관계로 이렇게 돼 있다면, x와 y의 대응이라면, 그때 우리는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핵심으로 잡고 지금까지 했어요.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그래프였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기본이 되는 그래프들, 뭐 이런 걸 할지, 아니면 뭐 x제곱 뭐 더하기 x 더하기 1이랄지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유리항다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k로 바뀌는 거, 상수항이, 위에 상수항이 k항으로 바뀌는 걸로 조금 더 우리가 바꿨어요. 물론 여기는 3차도 있을 수 있어요. 4차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래서 그걸 나누는 걸로 생각하면 그래프의 기본 흐름은 잡을 수 있었죠.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이제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차항, 우리가 이미 여기서 1번에서 해놓은, 알고 있는 1차항분의 1차항이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얘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상수항 더하기 바로 1차에다가 상수항 k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2번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이렇게 보다 더 유리항, 보다 근본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2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뭐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해주면 되죠. 그럴 때 x가 엄청 클 때, x가 엄청 크면 얘는 엄청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 y는 2, y는 2라는 그래프, y는 2라는 그래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됐으면 y는 2라는 그래프, 2, 바로 이 그래프에 바로 이 부분에서 점근하게 되죠. 얘가 음수면 밑에서 점근하고 얘가 양수면 위에서 점근하는 아주 근사한, 대신 x가 굉장히 작은 값이면 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죠. 유리항의 영향력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됐다면 이제 유리항은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것은 다 이해된 거예요.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바꿔갔죠. 이번에는 2차 분의 2차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2차에서 2차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여전히 상수항 더하기 대신 어떻게 돼요? 대신 여기는 2차항 분의 1차항이 되죠.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2x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경우 보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알아야 되죠. 얘를 알기 위해서 다시 번분수꼴인 1차분의 2차꼴로 바꾸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1차분의 2차꼴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것도 했었죠. 아니 2차분의 1차꼴, 2차분의 1차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끝까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1차분의 2차꼴로 1차분의 2차꼴로 바꿔서 얘는 1차 다항꼴에다가 얘는 다시 1차분의 상수꼴이 되죠. 그 0차꼴. 이런 꼴로 바꿔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었어요. 이걸 그리는 동안에 굉장히 핵심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과 이거였죠.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또는 변곡점인지 인플렉션인지를 보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0인지 같고 이런 걸 했었어요. 됐죠? 자, 이때 1차분의 2차꼴, 1대 1차,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차자 쓰기 싫으니까 1D라고 그렇게 D그리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얘가 1차 다항인 꼴로 바뀌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뭐 1차 다항일 거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얘가 1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상수꼴로 바뀌죠. 0차꼴로. 이렇게 바뀌죠. 그때 이번에도 여전히 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뭐냐면 x의 절대값이 엄청 클 때 얘에 점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범위가 굉장히 작을 때 0 근방에 있을 때 그럴 때 아니 물론 0 근방이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1 뭐 이런 경우는 1근방이겠죠. 예를 들어 아무튼 분모가 0이 되는 바로 그 근방에서는 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죠. 왜냐하면 얘가 엄청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이 전체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근방에서 얘는 보통 굉장히 작은 값일 테니까. 보통 경우에는. 마찬가지 논리를 우리가 하지 않았던 2차에서 D로 쓰기로 했죠. 2차에서 3차 디그리를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서 얘는 1차 더하기 2차에서 1차꼴로 바뀌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물론 이걸 찾는 것은 기술이 상당히 손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게다가 뭐도 해야 돼요. 그렇죠. 게다가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하는 동안에 또 다항을 굉장히 복잡하게 다루게 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은. 그렇지만 개념은 간단하죠. 개념은 뭐냐면 요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것만 더하면 돼요. 결국 얘는 뭐냐면 x가 엄청 클 때 갖고 있는 점근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이 부분이 0에 가까운 값에서의 이 분모가 0에 가까운 값에서 얘가 차지하는 어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얘는 다시 1d분의 2d를 그려야만 되죠. 왜냐하면 요거분의 1로 해서 그래프의 그 기본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얘는 1차 다항에다가 1차 다항 더하기 뭐가 돼요? 상수항꼴로 되죠. 다시. 그렇다면 뭐예요? 유리항의 가장 기본은 결국 요거라는 거죠. 결국 요거. 이거. 1차분의 상수항꼴. 그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번분수꼴을 하고 다시 다항하고 다시 번분수꼴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면 우린 다시 얘를 갖고 이제 우리는 이거 분의 요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분모가 3차인 경우도. 다 이해됐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차에서 4차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뭐가 근본적으로 바뀔까요? 근본에서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게 되겠죠. 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do math 레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거에다가 이거 분의 이게 될 텐데 얘는 다시 뭐 2D에서 결국은 이게 필요 없고 결국은 이게 1차 꼴이 되죠. 그렇다면 이 과정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 요거 다시 여기 제일 중요하죠. 그럼 얘가 차지하는 역할은 뭘까요? 얘는 2차니까 일반적으로 포물선으로 나올 거고 이 포물선에 따라서 그래서 x 정의역의 절대값이 엄청 클 때 절대값이 양수 쪽으로 크거나 음수 쪽으로 클 때는 이 포물선의 이쪽을 따라가겠죠. 아마 이게 너무 좀 모호하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요걸 그렸더니 요것이 이렇게 나왔다면 바로 이 그래프 바로 우리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바로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행동하다가 얘 때문에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바로 이 근처에서 뭔가 요동을 칠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엄청나게 요동을 치겠지만 엄청 큰 값에서는 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엄청 크면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만약에 얘가 5차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3차를 따라가게 됐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리항은 1차분의 0차꼴 다시 말해서 x분의 1 또는 x제곱분의 1 x3승분의 1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원자 같은 물리에서는 원자 같은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다항이 참 중요하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유리양을 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의 개념, 어떤 함수가. 네. 그 다음에 어떤 함수의 볼록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걸 했고, 아까도 했다시피 그럴 때 유리양 같은 경우는 항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거분의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유의 제곱에다가 네, 그렇죠. 먼저 얘 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이번에는 분모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죠. 바로 이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뭐 하나를 더 익혔냐면 바로 얘를 익혔죠. 어떤 u 뭐 vx라는 합성이 된 함수의 얘의 도함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안에 있는 것 미분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 미분하면 된다. 네, 근데 이 y가 바로 vx죠. 얘를 배우려면 개념으로도 중요하고 우리한테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익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가 있을 때 바로 어떤 점에서의 점근하는 어떤 다항꼴을 찾을 때도 얘는 중요했죠. 물론 한 번 더 미분하고 두 번 더 미분하고 세 번, 네 번까지 계속 하는 것들. 결국 우리 유리양 전체를 통해서 20몇 번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고, 네. 그래서 계산이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네, 오늘 네, 끝낼게요. 네, 다음 그러면 이제 유리양을 마지막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구경하는 동영상을 제가 몇 개 올릴 테니까 그건 한번 구경해 보세요. 물론 그걸 갖고 뭔가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탐구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건 없고요. 자, 여러분 그동안 유리양 함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호 나올게요. 네, 그러기 전에 이제 뭐 문제를 좀 보죠. 일단 그래프를 몇 개 가져올게요. 네, 지금 정신이 없죠? 네, 이게 지금 얘가 분모가 2차고 지금 여기 1창을 한번 a라는 변수로 둬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차고요. 분자가 더 큰 경우죠. 자, 우리 이게 만약 뒤집어진다면 요거 분의 1로 하면 되니까 그때는 큰 문제 없어요. 자, 어쨌든 9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왜 이게 두 개로 바로 여기에서 한번 갈리고 여기서 한번 갈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9일 경우에. 그 다음에 5인 경우도 이렇게 되지만 이번에는 얘가 약간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이쪽으로 옮겨갔거든요. 빈점, 정이 안 되는 점이 있죠. 그에 비해서 얘는 정이 안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네, 이게 두 개로 딱 갈리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직선, 바로 이건 직선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x가 엄청나게 클 때 그때는 뭐겠어요? 그 직선이 그렇죠. 바로 3분의 2x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 직선 말이에요. 이 직선들. 네, 이 직선들. 그 다음에 제가 답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3일 때는 조금 더 극적이 되죠. 예, 좀 더 드라마틱해지는데 뭐냐면 바로 이제는 끊긴 점이 없어요. 모든 x에서 다 정이 돼요. 이거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자, 이번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얘는 3분의 2x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훨씬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얘가 훨씬 작아지거나 음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탐구 과제입니다. 자, 우리가 끝내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과제, 네, 편지로 정리해서 네, 보내주길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a가 이제 더 작아졌을 때예요. a가 2보다 더 작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 그래프를 정확히 최대한 정확히 추정을 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걸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유리양 함수를 여기까지 마칠게요. 사실은 더 준비한 게 많았는데 하면은 계속 그 정리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할 것 같아서 지루해질 것 같아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지만 그냥 해서 끝내죠 뭐.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근호셈이 나오는 새로운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유리함수 그동안 20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고생 많았고요. 네, 손에 익숙해지도록 네,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